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자, 저와 함께 SMAT A 모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독학으로 끝장내는 SMAT 교재는요, 제가 3년간의 시험을 분석해서 집필한 교재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을 총 망라해서 집필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교재를 보신 수험생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모두 연구소 교재에서 본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A 모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좌는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내용 중 자주 출제된 내용만을 콕콕 집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강좌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1강에서는 1장 매너와 에티켓의 이해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의범절, 에티켓, 매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뭐 일반형, 그리고 연결형, OX형으로도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예의범절, 그리고 에티켓, 매너에 대한 각각의 그런 개념들을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에티켓과 매너를 좀 구분 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키워드, 중요 키워드대로 이렇게 콕콕 집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예의범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의범절은 에티켓과 매너가 합쳐진 동양적 개념으로 개인이나 집단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의범절이 서양의 개념으로는 이제 에티켓과 좀 더 가까운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나 태도 및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하는 모든 예의와 절차를 의미를 하죠. 좀 더 에티켓의 설명에 가깝죠. 그 예의범절이 그 동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교의 기본 사상인 삼강오륜, 삼강오륜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OX형이라던가 아니면 뭐 연결형에서 물으면 예의범절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에티켓의 개념을 살펴보면 에티켓은 개인 간의 예법을 일컬으며 국제 간의 외교를 우리가 프랑스어로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지칭한다. 자, 에티켓은요, 사회생활을 하는, 자, 이게 키워드예요. 중요 키워드. 예,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 양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사회적인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 속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사회적인 불문율 같은 거죠. 누구나예요, 누구나. 누구나. 너는 지키고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누구나 지켜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좀 가지고 있다. 당위성.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에티켓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시험에 뭐 에티켓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말바꾸기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당위성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SMAT도요, CS 리더스 관리사와 좀 비슷하게 일반형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말바꾸기로 출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의미를 이렇게 갖다가 오답으로 지문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상세하게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했죠. 사회생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속이 바로 이 에티켓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매너의 개념을 보면 매너는 뭐 외적 표현이다. 뭐 마음을 행동으로 형식화한 것이다. 행동하는 뭐 구체적인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매너는 익히 많이 들어요. 아, 저 사람 참 매너가 좋아.
참 매너가 훌륭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듣는데 막상 이렇게 개념화 시켜보면 뭔가가 되게 내용이 모호하고 좀 추상적이죠. 언뜻 확, 매너가 뭐지? 라고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는 건 솔직히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매너와 에티켓이 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매너와 에티켓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매너와 에티켓. 에티켓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아까 에티켓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간 당위성을 지닙니다. 당위성. 약간 좀 강제성도 좀 있다고 봐요. 당위성을 지니지만 매너는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지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자가 지닌 독특한 행동 양식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누구는 행할 수 있고 누구는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에티켓은 뭐예요?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매너를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듣지는 않아요. 사례로 한번 보면, 예를 보면 여성이 차를 타는데 남성이 어때요? 차문을 열어주는 거는 매너라고 볼 수 있죠. 매너라고 볼 수 있고, 또는 뒤에 누군가를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것도 매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티켓은 예를 들면 뭐 바닥에, 길가에 침을 뱉지 않는다던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던가, 또는 뭐 공공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던가, 또는 버스에서 큰 소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엘리베이터에서 뭐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던가, 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에티켓에 속하는 거죠. 뭐 최근에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층간소음이 많이 이슈가 돼요. 그럼 층간소음은 매너일까요? 에티켓일까요? 좀 더 에티켓에 가까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에 사는 구성원으로서 어때요? 남에게 소음으로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내가 지키지 않는 에티켓으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도 이 아파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타인에게, 아래층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층간소음이 나면 아래에서 몽둥이 가지고 달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에티켓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위성을 띠고요. 에티켓은 약간 공공성, 공공성을 좀 더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티켓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고, 매너는 행해도 되고 또는 행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너를 잘 행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죠? 멋있어 보여요. 제가 예전에 그 강남역에 있는 그 언덕 쪽 그 뒤쪽에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골목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제 차와 다른 맞은편에 SUV 차가 같이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오다가 한쪽으로 차를 비켜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SUV에 있는 그분이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먼저 오라고 하면서 그분이 차를 뒤로 쭉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진입하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창문을 열고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약간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돼 보이는 중년의 신사분이셨는데 진짜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진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멋있다라는 느낌까지 같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너의 힘이에요. 매너를 되게 잘 행하는 사람들 보면, 매너가 좋은 사람들은 어때요? 되게 품이 있어 보이고 스스로가 좀 품격을 만들죠. 그리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매너가 지닌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도 에티켓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는 거지만
매너를 좀 더 잘 행한다면, 매너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상대방 또는 타인으로부터 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매너와 에티켓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너는 공공성을 좀 띠고 있고, 그리고 좀 당위적,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고, 에티켓은, 하지만 매너는 각자가 지닌 독특한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뭐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이걸 행했을 경우 훨씬 더 그 사람이 어때요? 더 참 괜찮은 사람, 멋있어 보이게 하는 게 이 매너의 또 힘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시면, 그래서 매너는 마음을 형식화한 것이에요. 형식화. 행동으로 형식화한 것. 그리고 행동하는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5번 지문 보면 매너는 뭐 무언가를 손으로 조작하고 움직이듯이 사람이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움직이는 행동이나 습관을 말한다. 이게 이제 매너의 어원으로 이렇게 시험에 그대로 5번 지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매너의 그런 개념과 플러스 어원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에티켓은 매너의 기본 단계죠. 네,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것도 못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매너도 기대할 수 없겠죠? 네,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예의 범절, 매너,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면, 물론 여기서 이제 강의하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한번 볼게요. 자, 에티켓이란 사회생활 딱 나오고요. 아, 에티켓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만으로도 답을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에티켓이란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아, 규범이 나오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위성을 누구나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에티켓이구나 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맞힐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매너란 타인을 향한 배려의 언행을 자, 형식화한 것으로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습관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이 지문 한 줄에 매너에 대한 중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형식 나오고, 그리고 외적으로 표현한 거다. 가끔 이거를 내적으로 표현한 거다? 네, 이건 아니죠. 외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매너라고 한다. 다음 네티켓이란 네트워크 상에서 메일을 주고받거나 채팅을 하는 등 모든 활동에서 지켜야 하는 온라인 예절 같은 거를 말합니다. 자, 공수란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며 인간관계에 있어 첫걸음이자 출발점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 보시면 자, 이 지문의 의미는 뭐예요? 인사죠, 인사. 네, 인사. 네, 이거 그 SMA트도요. 좀 CS 리더스 관리사와 좀 비슷하게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말 바꾸기로, 아까 했던 것처럼 말 바꾸기로 출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런 개념들을 가져와서 오답으로 낸다든지 이런 경향을 좀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때는 꼼꼼하게, 좀 상세하게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사죠, 인사. 인간관계에서 첫걸음이자 출발점이자 이 지문이 그대로 일반형, 인사에 대한 연결형이죠. 연결형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예의범절이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 모든 예의와 절차, 이거를 예의범절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로 좀 구분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공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는 벨의 기본 동작으로 공손한 자세에서 두 손을 앞으로 모아, 맞잡고 있는 자세다. 이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의식 행사에 참여 시 전통 배려나 인사 시 공손한 자세로 어른을 뵐 때 하는 손의 모습이다. 그래서 공수는 절의 기본 동작으로 모든 행동의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공수는 상대방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인사를 한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공수의 기본 동작을 좀 보면요. 먼저 우리가 이제 공수를 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을 엇갈려 깍지를 끼고, 자,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네, 엄지손가락을 엇갈려요. 엇갈려 깍지를 낍니다. 끼고, 네 손가락죠. 네 손가락을 모아서 포갠다. 이렇게. 이 개념 꼭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세요. 가끔 시험에 뭐 손가락을, 그죠? 손을 뭐 이렇게 깍지를 끼고, 또는 뭐 네 손가락을 깍지를 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죠. 엄지만 엇갈려서 깍지를 끼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이렇게 포개서 모으는 게 공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서 엄지가 배꼽에, 네, 배꼽에 닿도록 이렇게 배 살며시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매가 긴 예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팔뚝이 수평이 되도록, 네,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앉을 때는 남자는 두 다리의 중앙에는 아랫배 손을 얹고요. 그리고 여자는 오른쪽 다리 또는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공수의 기본 동작이고요. 그리고 공수에서 이제 시험에 가장 종종 많이 출제가 된다면 바로 손의 위치예요. 손의 위치.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공수에서는 손의 위치. 어떤 때 손의 위치냐면요. 바로 평상시와 그리고 흉사시 때 손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주 시험에서 건드려지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평상시에는 남자는 왼손이,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요. 그리고 보통 남좌여우라고 하죠. 남자는 왼손이, 여성은 오른손이. 근데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 바뀔까요? 네, 바로 흉사시에 바뀌어요. 흉사시가 뭐죠? 누가 죽었을 때죠. 보통 우리 49제 지낸다고 하죠. 그래서 죽어서 49일까지를 보통 우리가 흉사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어때요? 손의 위치가 평상시의 손의 위치와는 다르게 해야 되겠죠. 다르게. 그래서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해야 되고요. 이때는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 포개어 잡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주의해야 될 게요. 제의례 같은 경우는 흉사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제 제사라고 하죠. 제사는 우리가 조상을 깃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제의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의례는 흉사가 아니고 자손이 있어서 조상을 받드는 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와 손의 위치가 어때요? 같다. 가끔 시험에 제사시는 평상시와 손의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시에는 평상시와 손의 위치가 같고 다를 때는 뭐예요? 평상시와 흉사시에만 다르다는 거, 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인사 볼게요. 인사. 자, 인사의 의미부터 한번 보면 인사는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은 이렇게 연결형으로도 제가 몇 번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사죠, 인사. 그리고 상대에 대한 감사와 존경, 친절을 표현한 거다. 인사도 뭐 연결형 또는 그 일반형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개념이. 그리고 인사는 자신의 인격과 교양을 외적으로 표현하며 이미지를 완성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또 인사죠. 여기 보시면 인사는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로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형식 또는 그 의례적인 상호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여기 보시면 서비스맨 있죠? 네. 서비스맨에게 인사는
뭘 의미를 하냐면 고객에 대한 환영이죠. 어때요? 우리가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그러면 어때요? 고객님을 환영한다라는 의미이잖아요. 환영과 봉사정신. 예. 나는 당신에게 뭔가를 제공할 거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봉사정신을 미리 앞서서 표현한 게 인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사의 시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인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보면, 자, 인사는 가장 좋은 그 거리는 30보 이내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는 네, 6에서 8보 정도. 네, 6에서 8보 정도가 가장 좋은 그 거리이고요. 그리고 인사는 측방에서 갑자기 만났을 때는 즉시, 예, 예를 들면 머뭇거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즉시 인사를 한다. 즉시 인사를 한다. 그리고 복도에서 상사와 마주칠 때는 멈춤 없이 한쪽으로 비켜서 가볍게 인사를 하지만 상사와 어때요? 상사와 외부인을 함께 마주쳤을 경우에는 멈추어 서서, 네, 멈추어 서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 그리고 인사는요, 인사는 누가 먼저 한다? 인사는 네, 내가 먼저 합니다. 뭐 가끔 시험에 인사는 뭐 아랫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 라고 나오는데요. 아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먼저 볼 때도 윗사람이 먼저 또 건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자, 우리 특히 여기 보시면 인사할 때 계단이죠. 계단. 계단 아래에 있을 때는, 자, 계단 아래 상사나 윗사람이 계단 아래 있을 때는 아래로 내려가서, 네, 네, 아래로 내려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계단이 있으면 상사가 아래층에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고 쳐요. 내가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서 인사를 건네는 것보다는 빨리 아래로 내려가서 정중하게 윗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게 예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사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 종류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목례, 양례, 그리고 보통례, 정중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목례를 보면, 목례라는 거는 우리가 살짝 뭐 머리만 가볍게 숙인 약간 눈인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네. 내가 너무 느끼했나? 자, 살짝 눈인사 정도로 이렇게 머리만 살짝 숙여서 하는 인사를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목례는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날 경우 또는 업무시 전화 통화할 때 있죠. 전화 통화할 때는 이 목례만 건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경우에도 목례를 합니다. 그리고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경우에도 목례를 건네죠. 다음 양례는 한 15도 정도로 살짝 이렇게 15도 정도로 상체를 살짝 굽혀서 하는 인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양례는 보통 이제 실내라던가 통로 또는 엘리베이터처럼 협소한 공간이에요. 협소한. 자, 협소한 공간에서 많이 하는 인사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그런 사적 공간 있죠. 네, 사적 공간에서 주로 하는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화장실에서 회사 이모를 만났다.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뭐 부장님을 만났다. 그럼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요, 장소에 좀 그 키워드 집중하시면 돼요. 장소가 화장실이고 엘리베이터죠. 그러면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양례를 건네도 됩니다. 그분이 임원이든 아니면 부장님이든 간에 그 장소에 맞추어서 양례를 건네시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상사가 주최하는 회의라던가 그리고 면담의 시작과 끝에 이러한 양례를 건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통례 볼게요. 보통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인사가 이런 보통례죠. 보통례인데 윗사람이라던가 어른이라던가 또는 일반적으로 고객, 상사에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경우도 어때요?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례를 건넨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45도 정도 이렇게 숙여서 깊이 45도 정도로 숙여서 하는 인사는 우리가 정중례죠. 자, 이런 정중례는 언제 하느냐? 상견례라던가 또는 아주 큰 어른을 뵀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객, 손님에게는 보통례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손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또는 사과의 표현을 할 때, 그리고 맞이나 배웅 시에는 이렇게 정중례를 건넵니다. 다음에 이제 면접이라던가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도 이런 정중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VIP 고객이라던가 또는 CEO 있죠. CEO, 회장님을 뵀을 때도 이런 정중례를 건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종교적인 행사라던가, 네, 종교적인 행사라던가 국빈이나 국가 원수에게 예를 갖춰야 될 때도 어때요? 당연히 정중례를 건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인사법. 특히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있죠, 상황. 예. 상황.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인사를 건네는지, 이 상황, 주로 이제 여기서는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이런 의미를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죠.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꼭 그 인사 종류별로,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매칭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보면, 특방에서 갑자기 만났을 때는, 아까 했죠? 즉시 인사를 건넨다고 그랬죠? 즉시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상대와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몇 보? 예, 30보 이내라고 그랬죠? 30보 이내에서 이제 인사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동 중의 인사 시에는 신속히 상대 앞으로 가서 정중히 인사를 건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와 방향이 마주할 때 가장 좋은 시기는 아까 8보라고 그랬죠? 6보 내지 8보 이 안에서 인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다음 계단 아래 윗사람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에서 정중히 인사를 건넨다. 네,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이죠. 답은 5번. 얼른 아래로 내려와서, 빨리 아래로 내려와서 인사를 정중히 건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사는 누가 먼저 한다? 인사는 내가 먼저 한다. 인사는 부하 직원이 먼저 건넨다. 그 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게 예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보았고요. 다음 이제 다음 문제풀이 보면 공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공수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두 손의 손가락을 나란히 깍지 끼고 앞으로 모은다? 바로 답이 나왔네요. 네.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죠. 엄지손가락만 뭐 한다고 그랬죠? 엄지손가락만 엇갈려 깍지 끼고 나머지 4손은 포긴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두 손의 손가락 모두 깍지 낀대요. 이렇게 나란히. 이 의미예요. 나란히 깍지를 낀다. 당연히 틀린 답이죠. 이 지문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틀리는데 두 손의 손가락을 나란히 깍지 끼고 앞으로 모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 그다음에 평상시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간다. 남좌 여우라고 얘기했죠. 다음 공수법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그리고 평상시와 흉사시에도 어때요? 손의 위치가 다 다르죠. 다음 두 손의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서 편 다음 아랫배에 이렇게 포개서 놓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편다.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보았고요. 저는 또 2강에서 같이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